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카톡으로 질문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 질문을 선별했습니다. 간략히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호랑이띠 평생 운세를 설명할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잘 조절하면 그게 나중에 권위가 되고 명예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는지 막연합니다. 저는 사람들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누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판단도 해주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고맙다는 말보다 안 좋은 소리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나요? 리더십 발휘해도 욕만 먹고 별 소용 없던데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호랑이띠하고 다른 띠들하고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말도 말 자체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이란 거는 그냥 활발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에 관여하고 저런 일에 관여해서 한마디씩 하고 좋다 나쁘다 결정해 주는 게 리더십이 아니고, 서로 친밀감을 느껴야 합니다.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건을 봐도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나하고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심리적인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은 관점이 돼야만 너하고 나는 성격이 잘 맞는다. 이렇게 되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면 너하고 나는 안 맞는구나.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다른 겁니다. 언젠가 맞을 때는, 그때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사람이 변했구나. 옛날엔 왜 그랬냐? 이제부터 너하고 나는 친구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과 방식이 다르면 역시 그럼 그렇지. 넌 역시 안 돼. 이렇게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내 생각과 방식마저 같아야만 된다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심리작용부터 틀린 겁니다. 만약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일 저 일 관여했다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든 겁니다. 동질감을 느끼고 내 말에 수긍을 해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 한순간 강력하게 뭉쳐지지만 그게 사라지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상대방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 될 거란 희망과 함께 나와 다른 생각과 방식을 잘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그냥 잘 될 거란 말만 하면 희망이 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희망을 줘야 될까? 그건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험 많은 어른들 세대라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근심, 걱정,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이 줄어들 수 있는지 이러한 개념에 접근이 필요하고, 나이가 어린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고 네가 미래에 밝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개념을 주는 게 말 그대로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리더란 자리는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끌고 나가고 조절해야 됩니다. 바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열심히 참견해서 평가하고 결정 지어주는 건 리더가 아니라 그냥 참견꾼입니다. 참견 잘하는 사람. 상관이 강하게 발달됐는데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기능이 없거나 약한 사주 구조의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지적질까지 잘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친밀감을 느끼고 동조가 되는 게 아니라 반감을 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름을 인정해서 잘 받아들이고 희망으로 조절해 주신다면 호랑이띠로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리더의 심리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띠별 관계는 호랑이띠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지만 그 동영상은 부부 인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대인관계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살펴보시면 훨씬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호랑이띠와 쥐띠의 대인관계는 일단 호랑이는 오행적 특성이 인후술이라는 불의 나라의 개척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열망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달려가는 기질입니다. 반면에 쥐는 오행적 특성이 신자진이라는 물의 나라의 대장이 되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거나 생각이 깊고 정신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두 사람은 서로 원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쥐는 자수라는 물인데 아주 차가운 물입니다. 그냥 얼음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목이라는 나무한테 수생목으로 도움을 주긴 주는데 나무가 물을 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얼음을 줬기 때문에 얼음을 흡수하려면 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더라도 뭔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이 걸렸다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 관계가 아니라 회사에 비유한다면 인목이라는 회사하고 자수라는 회사하고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인목 회사는 여름 상품을 판매하고 자수라는 회사는 겨울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인목회사 입장에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수회사가 조건을 겁니다. 우리는 겨울 상품이고 니네는 여름 상품이라서 이 상태로는 안 되고 그럼 우리 둘 다 가을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자.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맞으면 또 그 조건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서로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맞출 수도 있고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현상이 격각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끼리 격각현상이 걸리면 호랑이한테 자수는 제살이 됩니다. 제살이 들었으니 아주 눈치 빠르고 영리하고 손발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도움받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좋은 인연입니다. 얼음물이라도 나한테 주긴 주니까. 그래서 호랑이 입장에선 머리 좋고 눈치 빠른 이 쥐띠 친구를 잘 활용하는 게 숙제입니다. 아무튼 나하고는 완전히 반대 성향인 사람이고 우리 회사 방침이나 판매 상품하고 전혀 다른 방침과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회사, 그런 성격의 손님들을 다뤄야 되니까 쉽지만은 않죠. 원래 이럴 땐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과 관계라면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돼지띠, 소띠가 좋은데요. 돼지띠하고 호랑이띠는 서로 합이 들었지만 여차하면 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소띠가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잘해줍니다. 그럼 회사도 마찬가지로 나하고 다이렉트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뭔가 연결고리가 돼줄 수 있는 단체를 활용하면 까다로운 조건을 편안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소띠 사람이나 소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체가 쥐띠한테 가서
야 우리 한 식구인데 내 얼굴 봐서 좋게 타협 좀 찾자. 가을 상품 어때? 이번 기회에 가을 상품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호랑이한테 가서는 야 나는 너를 전적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이야. 내 말 믿고 가을 상품 한번 구상해봐. 그럼 조건이 서로 맞아질 거다.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죠. 이번엔 호랑이와 소띠 관계입니다. 츤데레 관계와 같습니다. 소띠가 호랑이한테 겉으론 퉁명스럽지만 실제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어 합니다. 나하고 회사 관계가 이렇다면 겉으론 무관심한 것 같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많지만 내 복지 혜택은 물론이고 미래를 위한 설계까지 다 해주는 고마운 회사입니다. 친구 관계가 이런 관계면 소띠 친구가 말은 살짝 퉁명스럽고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도 호랑이 친구 추울까봐 방 청소해놓고 보일러 따뜻하게 피워놓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같은 친구라고 해도 소띠가 더 어른스러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호랑이와 호랑이 관계입니다. 호랑이끼리 모였고 큰 나무끼리 모였기 때문에 형제 친구 같은 편한 관계입니다. 방향성도 같아서 서로 잘 이해를 해줍니다. 뭔가 부족하면 맞춰줍니다. 이들 관계는 서부 개척시대처럼 꿈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구자적인 기질이 강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오늘은 짬뽕 먹자.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잘됐다. 그래 같이 가자. 야 오늘은 이상하게 야구장 가고 싶다. 그래? 나도 야구장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응원하고 싶었는데 야 마침 잘됐다. 우리 서로 마음이 잘 맞나 보다. 가자. 이런 관계입니다. 만약 회사라면 같은 경영 방침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입니다. 다만 좋을 땐 같이 좋고 힘들 땐 같이 힘들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이러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같이 힘들어졌을 때가 다소 문제이긴 해도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편하고 좋은 관계지만 큰 나무가 붙어 있으면 서로 답답해하는 것처럼 왠지 잘 맞는 가운데서 느낌상 약간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호랑이끼리는 영역 싸움 하듯이 서로가 부딪히면 안 됩니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양보할 때를 적절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엔 호랑이와 토끼 관계입니다. 계절이라는 기운은 같기 때문에 일단은 친구처럼 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호랑이는 불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고 토끼는 해명이라는 나무 나라의 대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 입장에서 봤을 때 토끼라는 친구는 너무 귀엽고 예쁜 친구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앞에 나서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만나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집니다. 그만큼 바쁘고 활동적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회사 관계가 이런 에너지가 흐르는 관계라면 회사에만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인기 많은 곳입니다. 동업관계라면 만물이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것처럼 진취적인 일이면 더욱 잘 맞는 관계가 됩니다. 그럼 회사가 토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경우엔 내 사주구조에서 사회생활 자리가 토끼를 상징하는 묘목이 있는 경우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회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그런 분위기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딱 회사라는 건물 자체가 사람처럼 쥐띠다 호랑이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가서 일하는 곳 자체가 그런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띠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호랑이와 용띠 관계입니다. 계절합이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 호랑이는 불의 나라로 가고 싶고 용은 물의 나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원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친구처럼 편하긴 하지만 월살 관계가 들다 보니까 호랑이가 용띠 친구를 바라보면 밤하늘의 달처럼 아련하고 애틋한 친구면서 호랑이 친구에게 의욕나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그
그래서 둘 사이는 편하면서 정신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호랑이한테 의욕을 북돋워주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즈니스 관계라면 두 사람은 은근히 서로 챙겨주면서 의욕을 일으켜주니까 서로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호랑이와 뱀띠 관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호랑이가 그토록 원하는 불의 나라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밝고 진취적인 기질이 정말 잘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 맞는다는 말은 남들도 그렇게 본다는 뜻도 되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런데 뱀띠 친구는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불이야, 네가 원하는 거하고 똑같아, 하지만 속으론 난 금나라로 갈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하려면 이상하게 틀어져서 다투기도 하고 조절하고 타협해야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가 봤을 때 뱀띠 친구가 망신스럽게 느껴집니다. 뱀띠 친구는 호랑이가 경쟁자로 보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 관계는 왠지 번거로운 과정도 거쳐야 하고 잘못하면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이번엔 호랑이와 말띠 관계입니다. 호랑이가 그토록 원하던 말띠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인후술이란 큰 틀에서 한 배를 탄 겁니다. 궁합으로 따지면 찰떡궁합입니다. 대신에 호랑이가 열심히 도와주고 보조해줘야 합니다. 유비를 왕으로 모시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관우는 목숨 바쳐야 합니다. 그래도 관우가 원하는 게 유비고 유비가 원하는 게 관우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함께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최고가 될 수 있고 최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나와 회사가 이런 관계면 난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회사가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상에 오를 수 있으니 힘을 합쳐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럼 사람 간의 관계도 아니고 사람과 회사 관계도 아니고 운에서 이런 운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최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을 테니까 건강관리 잘해줘야 됩니다. 나무를 불에 넣으면 불은 활활 타오르지만 대신 나무는 잿더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둘 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펑 터지는 욱하는 성격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호랑이와 양띠 관계입니다. 스트레스 만땅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려면 얼만큼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만땅이요, 이런 말 옛날에 들어보셨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뭔가 삐끗거립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바퀴 한 개를 리어커 바퀴 넣은 것처럼 비틀거리고 아슬아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양띠 친구한테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양 잡아먹으러 갔다가 오히려 잡아먹히는 황당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호랑이가 봤을 때 귀엽고 만만한 친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원래는 호랑이한테 양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성으로 보면 양띠가 재성이 됩니다. 그럼 호랑이가 너무 좋아하는 자기 관리 영역이고 귀여워하고 다스리고 책임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을 넓게 쓰고 이해해주는 관계가 된다면 사람 간의 귀문작용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호랑이띠가 많이 양보해 주시면 융통성이 생기기 때문에 귀문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경우는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호랑이띠 사주 구조에서 미토라는 양이 있으면 정신적인 힐링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마음도 넓게 써야 합니다. 대신 귀문이란 에너지를 일하는데, 공부하는데, 뭔가 연구하고 뭔가 이루어내는 데 쓴다면
정말 최고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런 쪽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조금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는 쪽으로 쓴다면 정말 말 그대로 귀신의 문이 열려서 귀신 고칼 노릇 같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겪고 그런 짓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원진 귀문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살펴보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주 자체에서 원진 귀문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대운이나 세운, 하다못해 월운에서라도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대비도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번엔 호랑이와 원숭이 관계입니다. 박력 있는 관계입니다. 화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기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견 대립이나 부딪힘이 많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양보를 많이 해서 호흡을 맞출 수만 있다면 호랑이는 시작하고 펼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고 원숭이는 마무리해서 결실 맺는 걸 잘하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힘만 합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만약 사업적인 관계라면 서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분담해야 됩니다. 난 내 역할 잘하고 너는 네 역할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과에 도착해서 같이 웃자. 함부로 영역 침범해서 월권하면 바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각자 갈 길 가자, 빠이빠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호랑이와 닭띠와의 관계입니다. 너 때문이야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상대가 밉습니다. 이런 경우엔 심리적으로 뭔가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안 좋은 쪽, 잘못 판단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해가 원망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결국 내 심리작용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호랑이 사주 구조에서 유궁이라는 닭이 있으면 더욱 심리적인 문제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친구 관계가 이렇다면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하면서 이상하게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실제 싫답니다. 밉고 짜증난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면 또 찾습니다. 보통 이런 관계라면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니까 마음의 힐링도 좀 하시고 원인을 나한테서도 좀 찾으시고 상대방 원망만 하지 말고 물론 서로가 그래야 되겠죠. 그만큼 둘 다 마음을 조금 넓게 해줘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번엔 호랑이와 개띠 관계입니다. 관우와 제갈공명이 만났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지만 여차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비 역할을 하는 말띠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서로 연결력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일단 서로 원하는 게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맞춘다 이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차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은 호랑이가 강아지를 좋아해주는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말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말띠가 없으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개띠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갑니다. 만약 싫은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마음을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실제 호랑이가 개띠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호랑이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을 지적해서 다음에 잘하게 만들고 싶겠지만 개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적당히 마음을 맞춰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래야 둘 다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삼국지라는 드라마든 영화든 보셨을 겁니다. 유비가 있어서 한마디 하면 장비라든지 관우가 아무 말 못하는데 유비가 없는 상황에서 제갈공명하고 있으면 같은 팀이지만 제갈공명 말을 안 듣고 혼자 장비가 튀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아군이지만 유비라는 존재 없이는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하는 관계라면 호랑이는 새로운 일을 찾아오고 만들고 펼치고 강아지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게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조절해주고 이러면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좋은 관계가 됩니다. 이번엔 호랑이와 돼지 관계입니다. 돼지띠 친구가 호랑이띠 친구를 전적으로 보살펴줍니다. 호랑이한테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관리도 잘해줍니다. 나무에 물을 열심히 줘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푸른 숲을 이룰 수 있게, 그러면 호랑이띠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다고 손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랑이 계획은 나무 숲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던 돼지는 홀로 남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돼지띠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약속과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두 친구는 다툼이나 갈등도 많고 그러다 깨지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 입장에선 본인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돼지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돼지띠 친구 입장에선 호랑이가 너무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인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만약 한쪽이 뭔가 서운해하는 거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풀어주면 잘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띠 친구는 호랑이띠 친구하고 처음에 약속이 봄이 되면 우리가 봄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돼지띠는 아이템도 내고 후원도 하고 전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호랑이띠 친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할 것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띠는 오해가 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갈 길이 달랐냐?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걸 빨리빨리 풀어주고 이해해주고 설득시켜줘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좋아서 모였지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을 빨리 느끼고 잘 살펴본 다음에 풀어준다면 정말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체만 봤을 때는 해인합이라고 해서 육합관계라서 정말 좋습니다. 대신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좋은 걸 유지해 나가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